아직 자금 계획의 중요성을 모르는 예비 창업자가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의 구체적 항목인 인건비, 설비비, 운영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자금 조달 경로가 너무 다양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자금 계획 수립이 성공 창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조달 경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자금 계획을 통해 실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그 새로운 일들을 매번 헤쳐나가면서 이겨나가는 이 도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 창업으로서의 길을 가시게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창업 여정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4가지 단계,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준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기에는요, 아이템 탐색 및 검증을 하는 단계죠. 이 아이템이 사업화가 가능할지, 사업 타당성은 있을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을 조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이 뒤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원 또는 파트너를 발굴을 하고 구성을 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단계인 창업 준비기입니다. 일단 두 번째 단계는요, 창업 단계이고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크게 나뉘는데, 법인 설립을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 단계를 창업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연구 개발하는 단계고요. 어떤 서비스나 웹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출시하는 단계로도 봅니다. 이때 우리가 핵심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성장기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판로 확대, 그리고 우리가 쓸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라던가 캐파를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숙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성숙기에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거죠. 기존의 제품이 있었어도 이 제품을 고도화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처를 발굴을 해서 향후에 투자자들에게 엑시트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창업 여정의 4가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 계획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계획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금 부족은요, 창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체계적인 자금 계획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을 통해서요, 경영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자가 되게 되면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공 기반 구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창업자들의 공통점이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그 계획서에 있는 창업자금 계획 동안 중요하게 계획하고 수립한다는 거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자금 계획 수립이
이러한 성공의 기반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을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시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이 있겠죠. 그 시제품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개발 인건비라던가 핵심 인력의 급여 또는 복리후생에 따른 비용들, 그 외에 이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료 등 인건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이라던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비와 장비의 구입비가 또 필요하게 되죠. 역시나 이러한 설비와 장비에 대한 구입비 외에도 운영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 만들어낸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팔 때 마케팅이란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비용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브랜딩이라던가 광고, 요즘은 온라인 B2B, B2C, 이커머스 마케팅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과 전략들이 있죠. 이러한 고객 획득을 위한 마케팅 활동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업무 공간이라던가 제조 공간, 그 외에 마케팅 공간 등 우리의 어떠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요. 이 공간에 대한 임대료 및 시설비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무실만 있으면 그냥 빈 공간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 공간에 또 어느 정도 인테리어라던가 그 외에 시설 설비에 따른 어떤 해썹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수료 비용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세라던가 수도 등등 여러 가지 공과금 등 기본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현금 흐름 관리 자금 또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운영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운영 자금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거죠. 벌써 6가지를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하나 더해서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도 반드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초기 창업 자금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자금이라던가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 사업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창업 자금의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의 4가지 구성 요소에는요. 자기 자본,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외부 투자, 금융기관 대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이 4가지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자기 자본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외부 투자까지 가는 기업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투자를 받으려면 조건도 까다롭고 투자에 따른 기술력이라던가 매출액도 꽤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 자금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지인의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반의 자본을 확보하고 그 자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 지인이고 내 가족이다 보니 어떠한 서류들에 있어서 외부 투자라던가 금융기관 대출처럼 뭔가 굉장히 많은 서류가 들어가거나 양식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을 활용한 사업 창업 자금
마련이 가장 많고 쉽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자기 자본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자기 자본 외에도 더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또 마련을 하는데요.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큰 틀만 말씀을 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책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부 기관, 지자체, 그 외에 창업 지원 유관기관들에서 이런 정책 자금을 운영을 하고 창업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의 보조금 등이라던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해서 창업 자금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대출 자금인 거죠. 보통 보증을 통해서 받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여러한 제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대부분 바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외부 투자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엔젤 투자라던가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성장 자금 확보가 가능한 이러한 투자 구조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의 방법별 좀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선 자기 자본은요, 안정적이면서 신속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내 개인의 자본을 활용을 한다 하면 어떠한 서류적인 근거나 이런 거 계약서 필요 없이 바로 신속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역시나 제 지인 또는 제 가족의 자본을 활용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죠.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자금 규모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개인 위험도가 좀 높아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금원이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자기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장점은요,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는 정책 자금으로 금리를 낮게 하는 저금리 정부 재정 지원도 있고요.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국가의 창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실패의 힘을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분에 대해서 희석이 없이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게 되면요. 투자는 주식회사로서 지분을 거래하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대출은요, 지분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확보하는 대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분 희석이 없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하고요. 이 보증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그런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상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금융기관 대출 같은 경우는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사업 모델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게 외부 투자인데요. 장점으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네트워크가 있어서요. 전문가분들이 이 사업화에 있어서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있어서 단점은요, 지분 희석이 되겠죠.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지분 희석이 되고요. 투자에 있어서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투자와 관련된 소요기간이 있고요.
이 외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그리고 창업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긴 했었죠.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매년 초에 통합 공고로 뜨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소식을 접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평균 약 5천만 원 정도의 창업 자금을 시제품 개발비죠. 선정이 되시면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업도 역시나 경쟁력이 좀 많이 센 편인데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선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정이 많이 되시는 걸 또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요.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보통 7천에서 1억 정도의 창업 지원금을 이 사업에 선정되신 창업기업에게 시제품 개발비로 활용을 하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역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 자금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요, 창업 3년 이후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이 창업 도약 패키지는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합니다. 투자와 관련된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매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매칭을 해주고요. 교육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창업 자금 외에도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창업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도전하시는 창업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기반 창업 교육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각 대학 기반의 교육들이 대학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분야를 창업하고 진행할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도전하는 대학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표적인 6개 사업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자본,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과 외부 투자, 이 4가지였었는데요. 일단 투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젤 투자 클럽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초기 투자로서 보통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5천에서 1억 이내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동호회 형태의 투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엑셀러레이터라던가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은 기업화된 투자 기관입니다. 투자 기업이고요. 엑셀러레이터들은요, 멘토들과 함께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투자를 받으면서 엑셀러레이팅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거죠. 벤처 캐피탈은 투자 금액이 보통 1억에서 10억, 많게는 몇십억 단위까지 하는 전문 투자기관의 대규모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매출도 어느 정도 이상이고 사업성이라던가 기업 가치, 기업이 굉장히 수면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대중 참여형 소액 투자인 크라우드 펀딩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 부분에서는
보증을 해주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요, 기술력을 담보로 한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요,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보증을 해주는 대출 지원 기관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 자금을 우리가 조달을 받았으면 관리를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예측 단계와 조달 단계, 그리고 관리 단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자금 소요 예측하고 단계별로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예측 단계고요. 2번째로 조달 단계에서는요,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한 최적의 자금 조달 믹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는 거죠. 3번째로는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 계획을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요, 자금 계획의 수립 능력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창업 실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구축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업기업이 초기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또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 시간 주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창업은 창업 준비기 창업 단계, 성장기 성숙기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 자금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창업 실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으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자금 계획은 창업 성공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자금의 4가지 구성 요소에는 자기자본, 정부 재정 지원, 금융기관 대출, 외부 투자가 있습니다.